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생활관은 관생들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 상벌점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을 위반하여 벌점 대상이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만 지키고 있는 규칙은 아닌지 장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생생활관의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을 자리하고 있는 우리 대학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 하지만 제도가 무색하게 휴게실 쓰레기통에선 맥주캔이 발견되고 베란다에선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소주병도 많이 나오고. 근데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돼서 월요일 되면 너무 많이 나와. 잡히는 사람은 없고 그렇지, 몰래버리니까. 몰래 버리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지. 관생들이 벌점을 피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흡연, 음주, 지연귀사 등입니다. 하지만 관생들 사이에서 지연귀사 벌점을 막기 위한 편법이 생겼고 생활관 측에선 흡연 및 음주의 문제는 현장 적발이 아니면 해당 학생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생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생활관 측의 대처가 없었던 점은 벌점 제도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 재우는 행위, 만취기가 등의 행위로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지만 모두 적발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식입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고발을 해봤자 누가 했는지 알기 때문에 고발 행위가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생활관의 상점 제도 또한 의미가 모호합니다. 우리 대학의 생활관 상점 기준은 매우 부실하며 그저 벌점을 막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생활관 상점은 벌점 상세 용도뿐만 아니라 8점 이상을 소유시 다음 관생 선발에서 우선 선발자 추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의식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내 흡연과 실내 음주를 막기 위해서 휴게소 등에 CCTV를 좀 더 설치하고 생활관 측은 흡연 문제를 줄이고자 플래카드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점 부여와 생활관 관생 선발에서 유리한 이점을 주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생활관의 상벌점 제도.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례허식의 규칙보다 알맹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지난 6일부터 제3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정다운 총학생회 임기도 끝이 다가오는데요. 학우들을 위해 어떤 정다운 활동을 했는지 강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의 많고 정의로운 총학생회, 정다운 총학생회는 작년 위너 총학생회와의 선거에서 60%의 투표율 가운데 65%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요. 총 33개의 공약을 내세우고 26개를 실천해 현재까지 80%의 실천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약들 중 중점 공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다입니다. 사용 내역과 이유를 다 알려준다는 것으로 슬로건처럼 정의로움을 자신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사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페이스북과 각 단과대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다운 총학생회는 통영 칠항 캠퍼스를 위한 공약을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인 6개 마련했습니다. 가자 캠퍼스 학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스에 있는 학우들도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학우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약들 중 좋은 반응을 일으킨 공약은 명절 기항버스, 시험기간 간식 지원, 아랑간 카드 결제인데요. 학우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반영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학우들이 모르는 공약이 많고 통영 캠퍼스를 위한 무인 프린트기의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다운 총학생회는 남은 임기 동안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숙사 돌계단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설가랑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 30동 매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링크 사업 단위랑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우들은 다음 총학생회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학우들은 청렴 결백함과 더 많은 소통, 공약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더 발전된 총학생회를 기대해 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투표 없인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총대의원회는 감사를 통해 학생회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감독하는 학생 자치기구죠. 주로 감사와 선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총대를 감독하는 자치기구는 없어 이들의 권력이 막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회를 감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총대는 다른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배정받는데 총대를 감사하는 학생 자치기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총대가 예산을 받으면서 다른 자치기구의 감사를 받지 않는 학교는 지거국 9곳 중 경상대와 제주대 단 2곳뿐입니다. 총대가 선관위 역할까지 하는 학교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사기관과 선거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총대는 특이하게도 감사기관과 선관위 역할을 병행하며 독립된 기구로서 예산을 받는데 이들을 감사하는 자치기구는 없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 총대의 권력이 막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총대위원회를 감시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총대위원회가 학생들을 감사하고 그 와중에 그 항목 중에 태도 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총대위원회가 공고한 하반기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공고문을 보면 순위만 있을 뿐 평가 기준이나 감사 이후의 조치 상황이 없습니다. 때문에 총대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총대 측에선 감사 시행 세칙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칙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더러 순위를 매긴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감사 공고문은 우리 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감사 이후에 학생회비 지출 금액을 공개하며 감점 사유를 명시합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총대를 비롯한 모든 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배심원도 존재합니다. 무소불위한 우리 학교의 총대위원회. 이들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조서입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우분들은 택배를 받을 때 무인 택배함이나 관리실을 통해 받곤 하는데요. 자취를 하는 학우분들은 택배를 주로 자취방에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통영 캠퍼스에서 자취방으로 배달되는 택배물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A씨는 자신이 사는 자취방으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 완료됐다는 문자만 오고 택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집 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를 훔쳐간 겁니다. 문 앞에 가서 택배를 확인하니까 안 보여가지고 주인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택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혹시 CCTV 녹화된 거 볼 수 있냐고 물으니까 녹화가 제대로 잘 안 이어진다고 그냥 잃어버린 택배로 끝나버리고. 피해 학생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간 B씨 또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택배 상자는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대부분의 자취방에서는 수화인이 부재 중일 경우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택배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자취방에는 이렇게 도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누가 어떻게 절도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물건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거나 택배회사에 문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화인이 원하는 장소로 물건이 배달되고 계약이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택배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인데 택배회사가 그 송달을 못했을 때 그 송달을 못한 그 책임 여부에 따라서 몇 퍼센트 배상된다고. 이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선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분실된 택배를 다시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생들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서지현입니다. 학교에서 학과 생활이나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밤늦게 귀가하는 학우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영 캠퍼스에서는 이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밤 늦은 시간, 오늘도 학과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귀가하는 차승주 학생. 차승주 학생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거나 있는 가로등마저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늦게 집에 가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어둡고 그리고 새벽 되면은 이런 주위 가로등들 다 꺼져가지고 좀 더 많이 어두워서 좀 많이 무서운 편인 것 같아요. 통영 캠퍼스 내 가로등 수는 77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 대부분은 차도 주변입니다. 초강간부터 해양누리관, 그리고 운동장까지 가는 길의 거리는 가로등이 없거나 설치는 돼 있지만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평소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험 기간은 더 문제입니다. 도서관 및 기숙사 주변의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 어두운 거리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영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늦은 시간 캠퍼스 주변이 어둡다는 응답에 83명, 가로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학생은 85명으로 두 응답 모두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캠퍼스 중 가장 어두운 곳은 동아리방이 있는 척양관 주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어둡다고 답한 척양관 주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밑에 있어도 빛이 밝지 않아 불과 3m 내에도 사람의 형체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측 시설관리 운영팀은 경비원 인원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해선 큰 설치 비용과 단과 대학의 부족한 예산 문제로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시설 관리 업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100% 원하는 시간까지 점등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밝혀주기 위해 설치된 가로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김진아입니다. 진로 활동으로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우리 대학에서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통영 캠퍼스에선 조선해양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경남 지역 맞춤형 진로 체험인 2017 GNU 조선해양 분야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경남 지역 총 9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장 견학형으로 대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상대학교는 경남 지역 특성화 분야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와 조선해양 분야 두 가지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중 조선해양 분야 프로그램은 조선해양공학과가 담당합니다. 여기서는 조선해양 체험과 실습선 운영관리센터에서 주관해 해상안전 체험을 하는 선상무지개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체험은 우리 대학 교수진과 학과 학생들이 선박에 관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를 푸는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동형 모형 선박을 실제로 제작해 자신만의 배를 만들고 친구들과 경주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배 설계자가 된 것 같고 재밌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해 선박의 역사와 조선 기술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보다 쉽게 배웁니다. 영상탐험관에선 4D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거제 바다를 탐험하며 해저에 대해 알아갑니다. 지역 맞춤형 진로 체험은 17개 시도의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적성과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선 분야를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경상대학교도 그렇고 조선해양공학과도 그렇고 여기 통영 캠퍼스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진로 체험.
앞으로는 더 많은 학과가 참여해 경상대학교가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이송은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권순기 교수 연구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대성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11월 8일자 표지 논문에 게재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한 박창식 박사가 자산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2017년 우수연구상을 수상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조혜민 씨가 10월 26일에서 27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2017년 추계학술 논문 발표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학부 학부과정 임현택 학생은 11월 8일에서 10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국공업화학회 2017년 추계학술 논문 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동경공업대학원 모치마루 요시히로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공과대학 기계 관련 학부생과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저명학자 초청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11월 21일 2017년도 개척할림원 증서수연 및 연천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이날 증서수연 및 연찬회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격려하고 교수들의 정보 교류와 공유, 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가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어느새 훌쩍 지나 이제 11월을 한 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11월은 어떠셨나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11월을 되돌아보고 더 행복한 12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